금액은 몇십만 원 안 되지만 아예 꺼내 쓸 수가 없다. 이거 방법이 없겠느냐?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 여러분들, 2025년 1월 8일에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압류방지 통장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회생파산연구소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만한 따끈따끈한 뉴스 소식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이자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이라고 불리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뉴스에서 기사에서 이렇게들 난리인 것인지,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서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에서 영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사무소에 매일같이 문의가 들어오는 우리 채무자들의 사연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김민수 씨.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5살 된 아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온 가장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직장을 잃었고 생활비를 충당하려 무리해서 대출을 받게 되었죠. 처음에는 곧 다시 취업하면 갚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통장은 금세 비어갔고 월급이 끊긴 지 6개월째 연체가 시작되었고 결국은 은행과 카드사에서 급여 통장을 압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숨쉬지 못했죠. 잔액 부족, 자동이체 실패, 계좌 압류로 출금이 제한됩니다. 이젠 그나마 대리 알바를 뛰어서 번 돈도 내 통장으로 받을 수 없게 되었고, 통장을 못 쓴다는 말은 신용불량이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내가 갈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죠. 통장에 마지막으로 들어있던 50만 원이라도 빼고 싶은데 은행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마저도 거절했습니다. 아빠, 밥은 언제 먹어?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그는 더 깊이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진행하셔서 채무가 좀 정리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이제 막 독촉이 시작된 분들이나 통장 압류의 압박을 받고 계신 분들은 듣기만 해도 같이 숨이 턱턱 막히지 않으신가요? 자, 김민수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단 좋은 소식부터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1월 8일에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기존의 민사집행법에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예금에 대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185만 원입니다. 즉 만약에 내 통장이 채권자에 의해서 압류가 된다 하더라도 잔고에 186만 원이 있다면 185만 원을 넘어가는 이 만 원만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고 나머지 185만 원은 가져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다는 건 그렇다 치고 문제는 채무자도 이 통장에 있는 잔고를 꺼내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묶여있는 100만 원으로 월세도 내야 되고 오늘 먹을 한 끼 식사값도 내야 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했다는 이유로 은행에서도 그 출금 자체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저희 채널에도 많이 찾아오셔서 통장 이거 압류되어 있는데 금액은 몇십만 원 안 되지만 아예 꺼내 쓸 수가 없다. 이거 방법이 없겠느냐?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압류할 수 없는 한도 금액인 이 185만 원이란 게 모든 계좌를 합한 잔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에 50만 원이 있고 우리은행에 10만 원이 있다 그러면 합해서 6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압류 금지 한도 내에 있는 돈이라서 채권자는 못 가져가고 채무자는 그 돈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절되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다른 은행에 돈이 얼마 있는지 어떻게 아냐. 만약 우리 계좌에 있는 금액만 확인하고 돈을 내어줬다가 채권자에게 나중에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쩌냐 하면서 채무자가 돈을 못 가져가게 하는 거거든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근데 이건 채무자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해결이 안 되어 왔습니다. 은행은 손을 놓고 있고 채무자는 힘이 없으니까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번거로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도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이라는 걸 신청하면 되긴 합니다. 법원에다가 내가 압류된 계좌 잔고를 싹 모아다가 이거 봐라 나 계좌에 다 합해도 185만 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잔액 이거 얼마 없는 거를 좀 찾아갈 수 있게 해달라 라는 신청이에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채무자가 이러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한들 서류 작성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 대리인에게 이 신청을 위임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압류된 돈 때문에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추가적인 비용을 더 들여서 풀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내 통장에 있는 잔고 100만 원을 꺼내기 위해서 몇십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압류방지 통장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에 급여 수급계좌까지 압류되어 버리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한해서 수급급여를 받는 통장은 압류가 불가능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할 수 있긴 했는데요. 근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조건 하에서만 개설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전 국민에게 확대 시행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는 전 국민이 은행에 신청만 하면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제가 국민은행에 가서 그냥 압류방지 통장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만들어준다는 거고요. 제가 기초수급자냐 또는 압류방지 통장이 필요한 사람이냐 뭐 이런 소명 자료가 필요 없이 그냥 일반 통장처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은행에서 하나씩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개인이 원하는 은행을 선택을 해서 딱 지정을 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 내가 주로 사용하던 계좌, 월급이 들어오던 계좌, 공과금 나가던 계좌 이런 계좌들이 다 압류가 되더라도 미리 만들어 두거나 또는 압류 이후에 새로 만든 요 압류 방지 통장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절대 압류가 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신 그 통장 잔고가 당연히 185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잔고를 185만 원 이내로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번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런 의문점에 대한 논의사항이 있기는 해요.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1개월간의 생활비가 넘어가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있는데 생계비 계좌에 압류금지를 초과하는 돈이 예치가 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뭐 그런 논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던 중에 그 계좌 잔고가 185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채무자의 다른 계좌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이번 법안이 1월에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개정안이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하는 금액을 뭐 다른 계좌로 옮기는 뭐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야 될 거고 또 채무자가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압류 방지 통장 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모두 통틀어서 준비가 되면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라고 해서 법안이 이번 1월에 통과되긴 했지만 실제 시행은 내년 초쯤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마 2026년 1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 여러분들 이 압류방지 통장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개인회생에서는 이 압류방지 통장보다 더 좋은 강력한 추심제도가 있으니까 압류방지 통장이 있으나 없으나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해요. 개인회생에서는 금지명령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한다면 이 금지명령 결정을 받은 채권자들은 이런 압류방지 통장과는 상관없이 어떠한 채무자의 통장도 압류를 더 이상 진행할 수는 없고요. 기존에 진행하던 압류도 중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당장 연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연체에 들어가서 압류를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압류 방지 통장을 만드는 것도 임시적으로는 숨통을 트이는 조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점은 제가 항상 말씀드려서 아시겠죠? 그러면 개인 파산 제도와 관련해서는 어떨까요? 저는 개인 파산에서 이번 민사집행법 개정안 신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금지명령이라는 정말 채무자 입장에서 이 유용한 제도가 안타깝게도 개인 파산에서는 없기 때문에 접수 이후에 파산 선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뭐 채무자분들이 채권자에게 추심 연락을 받거나 통장 압류가 진행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면은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도 채권자들은 파산 선고가 날 때까지 이걸 알 방법이 없거든요. 채무자가 먼저 말해주면 뭐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고요. 물론 개인 파산을 하시는 채무자들의 통장에 뭐 대단히 큰 잔고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100만 원이라도 50만 원이라도 월세 낼 돈이 묶여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렇게 185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이라도 유동적으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 생긴다면 당연히 더욱 부담 없이 개인 파산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민 압류 방지 통장. 말만 들어도 정말 든든하고 최소한의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그 금액이 고작 1개월치의 생활비에 불과한데 민사집행법으로 압류를 못하도록 막아놓고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픈데요. 이제라도 전 국민이 이런 수렁에 빠졌을 때 당장 굶어 죽진 않도록 한 달치 생활비만큼은 지킬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행일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이미 통장이 압류당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서 하루라도 빨리 압류 위험에서 벗어나셔야 하니까요. 내게 맞는 채무조정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상담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 개인회생, 개인 파산, 채무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채무자들이 더 이상 회생파산연구소에 문을 두드리지 않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채무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빚에 대한 답은 회생파산연구소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에서는 일단 185만 원 이내로 잔고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그 돈을 출금할 수 없도록 합니다.
회사 생활에 급여 계좌가 압류됐다라면서 다른 통장으로 바꿔달라고 하기 되게 민망하죠. 근데 이게 회사 내규 자체로 막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진짜 곤란해지죠. 가장 먼저 불편을 겪게 되는 건 자동이체예요. 공과금, 휴대폰 요금, 월세, 카드값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미납이 되고 각종 독촉 문자가 매일매일 증가하겠죠. 일주일만 지나도 신용카드도 못 긁고요. 생활 전체가 마비되기 시작하겠죠. 돈이 없고 소득은 빤하고 심지어는 원리금을 매달 내는데도 대출이 한 푼도 안 깎이는 이런 지옥 같은 상태에 빠지셨다면 이건 혼자 못 갚는 거예요. 한 가지 채권 압류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다른 채권 때문에 또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고 하는 악순환을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럼 통장이 압류되면 어떻게 되나요? 당장 하셔야 될 행동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혹시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인출할 수 있는 돈이 0원이었다. 카드값, 대출금 이자 나가야 되는데 밀리니까 카드 한도도 같이 0이 되었다. 뭐 혹시 이런 막막한 경험 있으신가요? 월급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한 푼도 쓸 수 없는 현실.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오늘은 회생파산연구소에서 여러분이 가장 불안해하는 상황, 급여 통장 압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급여 통장 압류라고 하니까 급여를 압류하는 거야, 통장을 압류하는 거야 헷갈리시죠?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을 묶는 거는 통장 압류고요. 회사에서 받는 월급 자체를 묶는 건 급여 압류입니다. 2가지 절차가 약간 달라요. 통장이 갑자기 막혔다.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막히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카드값이나 대출금을 몇 달 이상 연체하면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서 판결문이나 뭐 지급명령이나 이런 걸로 법원에 저 사람한테 돈을 주라는 결정을 해주세요 라는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카드값이 막히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 번 영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이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거를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요.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정도로 대략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 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이 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통장이나 급여를 받는 계좌로 결정문이 날아가게 되고 그 결정문이 은행에 도착하면 통장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자동으로 묶이게 되는 거죠. 채권자들은 당연히 보통 급여 통장을 타겟으로 해서 묶는데요. 가장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점인데요. 법원에서 당연히 이걸 미리 알려주면 채무자들이 돈을 다 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아주 나중에 당신의 통장을 압류했다는 결정문을 보내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압류당하면 전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인데요. 정답은 아니에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어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월 185만 원 이하의 통장 잔액은 압류가 제한됩니다. 그 이상을 받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만 압류가 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실무상인데요. 은행에서는 일단 185만 원 이내로 잔고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그 돈을 출금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실무상 문제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설명을 드린 적도 있어요. 통장의 압류 범위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하면 풀릴 수는 있는데 저희한테야 어렵지 않고 간단한 절차겠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당연히 서툴게 제출하니까 법원에서는 또다시 제출하라 라고 하고 통장 잔액을 막 모아서 제출하면서 이 돈이 왜 필요한지를 소명해야 되고 압류된 은행이 어딘지 어떤 채권자인지 뭐 이렇게 서툴고 낯설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죠. 이 과정에서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소액이긴 하지만 법원 절차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압류가 시작되면 단순히 돈이 막힌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생활 전체가 마비되기 시작하겠죠. 가장 먼저 불편을 겪게 되는 건 자동이체예요. 공과금, 휴대폰 요금, 월세, 카드값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미납이 되고 각종 독촉 문자가 매일매일 증가하겠죠. 일주일만 지나도 신용카드도 못 긁고요. 후불 교통카드 있잖아요. 이런 거는 버스 탈 때 교통카드가 안 찍혀요. 후불 교통카드도 사실 신용으로 하는 거거든요. 직장 생활은 어떤가요? 회사 생활에 급여 계좌가 압류됐다라면서 다른 통장으로 바꿔달라고 하기 되게 민망하죠. 근데 이게 회사 내규 자체로 막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진짜 곤란해지죠. 혹시라도 인사팀에서 사유를 물어볼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는데요. 혹시 다른 통장이 막히는 건 아닐까? 네, 다른 통장도 같이 막힐 수 있어요. 보통 여러 개를 압류하거든요.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을 설치고 이걸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인 집중력조차 떨어지게 되죠. 그럼 통장이 압류되면 어떻게 되나요? 당장 하셔야 될 행동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급여이체 계좌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압류되는 계좌 말고 다른 은행으로 일단 새로 만드세요. 그리고 회사에 급여이체 계좌를 변경 요청을 하셔야 돼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급여가 막히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것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채권자랑 협상 시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일부 채권자는 연락하면 일시적으로 압류를 풀어주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은 일시적일 뿐이고 다시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채권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일부 사채성 금융기관, 대부업이나 뭐 이런 곳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연락 자체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더 큰 부담을 요구하기도 하죠.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면 최근에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라는 게 시행이 돼서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요. 대부분 은행에서 우리가 채무 조정 요청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몇 달간은 독촉 및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거든요. 이 제도도 몇 달 차분히 채무 조정 플랜을 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봄직하고요. 세 번째로는 갚을 수 있냐 못 갚느냐를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갚을 거냐 안 갚을 거냐가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당연히 갚아야 돼요. 당신이 빌린 거니까요. 근데 못 갚는 상황, 즉 현실적으로 돈이 없고 소득은 빤하고 심지어는 원리금을 매달 내는데도 대출이 한 푼도 안 깎이는 이런 지옥 같은 상태에 빠지셨다면 이건 혼자 못 갚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채무 조정을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절차가 요즘 되게 많아졌죠. 뭐 새 출발 기금도 있고 워크아웃도 있고 개인회생 개인 파산, 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법인회생이나 법인 파산도 있고요. 혼자서 해결하시기 어려운 상태냐 아니냐라는 걸 여기서 면밀히 판단 못 하시면 이때 잘못 판단하시면 한 가지 채권 압류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다른 채권 때문에 또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고 하는 악순환을 반복될 수 있거든요. 압류는 여러분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인 거예요. 압류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이 멘붕에 빠지잖아요. 내가 진짜 이제 망한 건가? 하지만 여러분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압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리를 하고 새로 시작할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빚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갚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해서 그렇지. 지금이라도 당장 채무 조정을 해야 되는 위험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원래라면 압류되기 전에 했어야 될 일을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하다가 압류까지 당한 거잖아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미 스스로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일단은 급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두자. 두 번째, 채권자의 협상이 가능하다면 합의를 해두자. 세 번째, 갚을 수 있냐 없냐를 면밀히 판단하고 빨리 행동을 하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중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상담 전화를 주시면 저희 회생파산연구소에서 최적의 답을 같이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나 이메일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영상으로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빚에 대한 답은 회생파산연구소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15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출금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이 금액이 급박하신 분들이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긴 한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돈을 빌려주자마자 그런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고 법원에서 집행권한이라고 해서 채무자의 재산이나 급여나 이런 거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부여가 된 이후의 절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집행권한을 가진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가 그래도 변제를 계속하지 않을 때는 채무자가 가진 뭐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급여나 이런 부분을 압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통장이 압류가 되었을 때 이 채무자가 좀 해볼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런 재산에다가 압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사집행법에도 채무자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는 지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압류금지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다 뺏어가 버리면은 길바닥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여의 일정액을 좀 보호를 해줘야 이 사람도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최소한의 금액,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싹 다 빼가면은 당장 쓸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 정도를 보호를 해주는데 통장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18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각 통장들 하나은행 30만 원, 국민은행 20만 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185만 원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보호를 해주는 건데 이게 압류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압류는 돼요. 채무자가 3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가 185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거를 돈을 출금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출금이 안 돼요. 왜냐면 30만 원이 들어있는 은행은 이 사람이 총 합계액을 185만 원 이상 갖고 있는지 이하를 갖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이 은행이 이 30만 원을 출금하게 해줬을 때 채권자에게 은행이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확정되지 않으면 돈을 출금할 수 있게 해줄 수가 없어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법원이 압류 금지의 범위를 변경해줘서 은행이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 절차를 법원 용어로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채권자는 다른 은행들에 얼마가 압류되어 있는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범위 변경 결정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거를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채무자가 과거에 통장의 잔고가 그동안 좀 계속 어려웠다는 점을 법원에 좀 소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고요. 전 계좌에 대한 잔고 증명, 그러니까 이 합산액이 185만 원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증빙이 좀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뭐 소득이나 재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점에 대한 부분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기초생활 수급자인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수급증명서가 있을 거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도 있을 수가 있고,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근로소득 원청진수 영수증 같은 거를 제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득이 굉장히 적다, 또는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 과거에도 소득이 좀 들쭉날쭉했다, 그리고 재산이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취합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보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면 허가를 내려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는 당장 15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출금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이 금액이 급박하신 분들이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긴 한데, 단점이 뭐냐면 당장 풀어지진 않아요. 어차피 이 절차가 한두 달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궁극적인 절차가 아니에요. 왜냐면 또 압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채권자가. 결국에는 임시적으로는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기회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빚을 없애는 절차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매번 뭐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이나 신용회복이나 이런 절차들, 궁극적인 해결, 채무 조정에 대한 방법을 안내를 드리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게 원론적인 방법이 되겠지만, 급할 때는 한 번 정도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다라는 부분을 양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장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그런데 압류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압류를 별도로 풀어야 되는 절차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시고, 개인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개인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연체 기간이 좀 기신 분들이 많아요. 3개월 이 정도가 아니라 몇 년에서 몇십 년 정도의 긴 기간을 신용불량자 상태를 버티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통장이 대부분 압류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압류된 통장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시고, 파산을 하면 풀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방법도 같이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파산이라고 하는 절차는 파산 사건과 면책 사건이 같이 혼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는 사실 별개의 절차예요. 파산 선고는 이 사람이 빚보다 재산이 더 적다, 즉 빚이 더 많다라는 거를 결정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재산보다 이 많은 빚을 어떻게 할 거냐, 면책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절차가 면책 절차거든요. 그러면은 이분이 그 절차를 다 무사히 잘 진행을 하면, 면책 결정이 나오면 자동으로 그럼 압류가 풀리는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절차가 압류 절차랑 파산 면책 절차가 전혀 다르고, 뭐 관할 부분이 다른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일일이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푸냐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통장 압류를 해제하는 절차는 일단은 내가 더 이상 이 압류가 유지되어야 될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절차거든요. 이게 좀 쉽게 말하면 압류의 효력 자체보다는 약간 어려운 말로 집행의 외관을 제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압류 결정으로 통장에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의 외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스티커 떼주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압류가 어디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압류라는 절차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쓰는 통장이 한 개밖에 없어도 5개 은행에 압류가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채권자 측에서 뭐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내가 어느 통장을 쓰는지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농협을 쓰는데 농협, 하나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를 다 압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은행들에 압류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쓰지 않는 은행까지 압류가 된 거는 보통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어떤 은행에 내가 압류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된 은행들을 다 쭉 모아서 압류 해제를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사건 번호를 모르신다라고 하면 네이버에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검색하셔도 확인할 수 있고요. 가까운 법원을 찾아가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은행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농협에 전화를 해서 내가 이제 누구누구인데 나한테 걸린 압류의 사건 번호를 확인할 수 있냐 라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 알려주는 것도 있고, 또는 알려주지 않는 것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린 전자의 방식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사건 번호를 이제 확인을 하고 나면 법원에 해제 신청을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주의해야 될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개인 파산 면책을 진행했던 법원과 기존에 압류를 당했던 법원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압류 해제는 압류를 한 고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라서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고,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면책 결정문, 우리가 더 이상 이 채무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라는 그 확인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채권자 목록 등본이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 사람이 면책은 됐어요. 면책 결정문에는 이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면책 결정문의 효력이 이 채권자에게도 미친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채권자 목록에 8개의 채권이 들어가 있는데 하필 그 압류된 채권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채권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은 채권자 목록 등본을 첨부해서 내가 면책을 받은 채권에 이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확인을 넣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개인 파산 사건의 확정 증명원이에요. 결국에는 이 개인 파산 면책 사건이 완전하게 종료가 되었다라는 확인서, 이제 요거를 기본으로 하고요. 뭐 추가로 만약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법원에서 보정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뭐 크게 보정 내릴 게 없다라고 하면 이 정도로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가 파산 면책을 받으면 더 이상 뭐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니까 통장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통장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그런데 압류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압류를 별도로 풀어야 되는 절차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시고, 면책 결정 이후에 그냥 통장에 돈을 집어넣었다가 괜히 불편함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